한때나마 한국을 원망했던 게 부끄러워요. 사실 한국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케이라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저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출생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이었던 저희 가족은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왔는데요. 때문에 학교에 등교해서도 거의 흑인 친구들을 만나왔고 흑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편이에요. 안 그래도 흑인인 엄마를 많이 닮아서 피부가 약간 밝다는 것 빼고는 흑인하고 별다를 바 없는 외모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영국에서 흑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대부분의 지역이나 사회 그리고 회사 같은 조직에서도 차별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그런 서운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 저와 같은 흑인들은 서러움을 겪기 마련이죠.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주변 친구들도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낮은 등급의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으로 매 학기를 마쳐왔습니다. 졸업 전에 회계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저는 영국의 대형 제약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회가 있었다면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직급과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취직하고 싶었지만 저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다니다가 저는 한국으로의 파견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때 저희 회사가 만든 백신이 전 세계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영국 본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파견을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업무는 전반적인 유통관리 그리고 회계관리 같은 것들을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국 파견으로 결정되고 동료들은 각자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로 높은 출장 수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상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놀랄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매우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모든 식당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QR코드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방역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아무도 어기지 않고 잘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밤늦게는 한국의 화려한 번화가의 불빛들이 사라져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왜 자유를 통제하냐며 될 대로 되라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동안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격리와 후속 조치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위험했던 초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손꼽히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한국의 체계를 모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고 그렇게 저희 파견 업무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새 일상을 되찾고 전 세계는 다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어느새 무서웠던 감염병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추억은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 있었어요.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던 시기라서 한국을 관광해 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또 가보고 싶고 또 생각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의 파견길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주로 다루는 제가 다른 나라에 파견 갈 일은 매우 드물었는데요. 당연히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나 기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드문 기회로 일본에 파견 자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웃긴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계를 잘하고 영어까지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는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영국 인력을 파견 보내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는 갈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일본에라도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바로 옆 나라이고 사람들도 차분하고 착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과 일본 모두 친절하다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 파견 자리에 지원했고 유일한 지원자였던 제가 일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 없이 단독 지원으로 가게 된 일본 파견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도착해서
업무적으로 매우 크나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죠. 매우 높은 파견 수당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본을 지원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회계 관련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모두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일본인 동료들과 의사소통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이런 우려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느꼈는데요. 저는 좋은 대접을 받아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해 주었고 그곳에서 일본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대표 국적기에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일본인 승무원들은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바로 언어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선을 오가는 일본의 승무원들이 영어 실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1차적으로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몸짓과 표정,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의사소통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복잡한 회계 업무에서 너무 다양한 변수,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제한 없는 영역에서의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일 처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때 서류를 정리하지 못해서 일본인 상사에게 크게 혼나야 했는데 그마저도 일본어로 혼나야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요. 게다가 자꾸 제가 업무 누락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영국 본사에서 저에 대한 파견 철회까지 고민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 내 일본어를 습득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기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며 순전히 제 과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게 좋을 거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본어 사전을 검색해가며 업무 처리를 해야 했고 영국에서는 3시간이면 끝날 업무를 여기서 10시간씩 붙잡고 있으니 저의 일과 삶의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퇴근 후 저는 잠이 들 때까지 일본어 책을 붙잡고 공부를 해야 했으니 그야말로 제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 많은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일하는 시간은 3배가 늘어났으니 저는 돈을 더 받는다는 기쁨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어려운 일들까지도 어떻게라도 적응해 나가고 헤쳐나가면 그나마 방법이라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일본에 거주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여름에 일본의 날씨는 살인적인 더위를 가지고 있는 날씨입니다. 심할 때는 영상 40도를 넘어가는 기온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반면에 일본의 겨울은 미친 듯한 추위를 가진 나라인데요. 사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드물지만 일본은 건물의 단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집 1위의 도쿄가 꼽히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미친 듯이 춥고요. 여름에는 단열 따위는 잘 모르는 일본의 건물들 때문에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쾌적한 온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절이 변할 때마다 실내까지 파고 들어오는 외부의 기온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당연히 몸이 버티지 못하고 병이 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병가 일수를 초과해서 제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가며 쉬어야 했고요. 그래도 정말 이것까지도 괜찮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주점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오토시라고 일종의 자리세 개념으로 모든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반찬입니다. 단 무조건 유료입니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원하는 반찬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대부분 오토시를 거절하고는 합니다. 대신에 무조건 일본어로 해야 하죠. 영어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가게에서는 오토시를 거절하는 손님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거나 쫓아내지는 않아요. 저도 이미 일본에 오랜 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이 오토시라는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저녁 시간대를 놓쳐서 근처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주점에서도 저녁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점을 종종 이용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기존에 가던 주점 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저에게 매우 최악의 선택이었지만요. 역시나 오토시가 제공되었고 저는 정중한 일본어로 오토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의 점원은 저를 노려보는 듯 하더니 그 오토시 그릇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낚아채 갔어요.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조금 황당했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업무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런 사소한 것에 감정 낭비를 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감정을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 자기들끼리 저를 비하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또 참았어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음식인 타코야끼에는 와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 아래에 잘 안 보이게 와사비를 떡칠해놨어요. 한 입 물자마자 혀에서 고통이 밀려왔고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가게 점원들은 몰래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웃는 소리를 들었고 당장 일어나서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점은 매우 소란스러워졌고 그들은 저에게 사과할 생각 따위는 하지 않더군요. 결국 일본의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사과는 받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오자 상황 설명을 하고 저는 그 음식의 사진을 찍어야겠다며 음식으로 다가갔더니 경찰들은 저를 제지했습니다. 제가 음식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악 물고 배워온 일본어를 사용해가며 항의했지만 그들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와사비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말이죠. 제가 못된 장난을 치고 있는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찰들도 제가 흑인 외모를 하고 있으니 저에게 더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음식은 주방으로 가져가 버렸고 증거를 남길 사진조차 없는 상태였죠. 게다가 경찰도 제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으니 저는 힘없이 그 주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축 늘어진 어깨로 그 주점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본인 동료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으나 일본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애초에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는 사실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일본인, 흑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인 동료가 했던 말 중에 일본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의 음식에 장난을 치고 그것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런 장난 때문에 대형 초밥 체인점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아니 특히 흑인인 저에게 일본인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의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힘들고 차별 대우받는 이 상황에 더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파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당한 경험들 정도면 충분히 사유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파견 철회가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일본인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만 근무하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본인 직원은 다행히 영어도 잘하고 회계 업무에도 능통한 직원이 와서 저는 걱정 없이 그 자리를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파견 후 지급되는 단기 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옆나라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을 신청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때문에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한국에 가서 일본에서처럼 내가 실망을 한다면 다시는 아시아 국가에 미련 따위는 두지 않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 예전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절 철저하고 타이트하게 운영되던 입국 절차는 매우 간소화가 되어 있었으며 내가 기억하던 한국의 모습 그대로의 건물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공항 내부의 시설은 깔끔했으며 층고도 높아서 매우 시원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참고로 일본은 건물 층고가 매우 낮아서 키가 큰 영국인들이 일본에 간다면 매우 불편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층고도 높죠. 이런 사소한 차이점 말고도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걸어오는 한국인들도 봤고요. 식당에서 일본의 오토시 문화와 다르게 한국의 반찬 문화를 마주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오토시는 작은 그릇 하나에 반찬을 담아주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여러 그릇에 다양한 반찬이 나오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두 나라가 매우 다른데 과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두 나라를 제대로 다녀와 보기는 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네 카페에 가더라도 의사소통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영어가 되는 듯해 보였어요. 한 번도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간단한 영어 단어를 말하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알아들었고, 저도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저에게 흑인이라며 차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서 받았던 그 좋은 인상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전혀 바뀐 게 없었고 그냥 한국에서의 단점을 찾으러 왔던 제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관광하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사람들의 미소를 경험하고 온 저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가 일하던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국에서도 파견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틈틈이 회사 내부만 게시판의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에 괜히 가봤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며 조금 원망 섞인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직 제 성숙하지 못한 생각에서 나왔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받았던 상처들 또한 그냥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으면 되며 그냥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도 좋지 않겠나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어서 저는 또 다시 인터넷에 한국에 대한 좋은 글을 작성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